오늘은 싸움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욕하는 거, 그럼 싸움하는 거, 둘 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싸울 줄 모르면 절대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욕할 줄 모르면 절대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하는 거랑 싸움하는 거는 언뜻 보면 되게 부정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언뜻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올바름을 위해 싸우는 거나 올바름을 위해 욕하는 거는 되게 긍정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되게 권장할 만한 행동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싸움을 피하는 문화예요. 옆집에 있는 누가 뭐 잘못했다 보면은 언제라도 들어가서 싸워야 되고 가족 중에 누가 잘못했다 면 언제라도 들어가서 싸워야 되죠. 애들한테 매를 아끼는 게 맞는 게 아니고 매를 때리는 부모도 상처를 받죠. 근데 그게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싸움이고 욕이고. 자,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싸움을 하는 거는 대부분 타인과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과 싸움입니다. 자신과. 절대적으로 자기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면 싸움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움에 질 싸움이랑 이길 싸움은 어떻게 보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 싸움은 지는 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겨서도 안 돼요. 자기가 올바르지 않은 상황인데. 뭐 사람들이 100% 잘못은 없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본 바로는 대부분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고 그 감정이 폭발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할 때는 제일 첫 번째가 자신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자기가 분노하는 이유가 팩트에 기반하는가 아닌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게 도덕률이죠. 근데 이제 뭐 올바름을 위해서 남녀 차별을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자들한테 때리는 거는 여자를 때리는 건 올바르지 않다. 이런 논리를 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바람 피면 여자가 남자 따귀 안 때리나요? 그건 괜찮아요. 여자가 바람 피면 남자가 여자 따귀 왜 안 때립니까? 그건 여자 때리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그건 되게 비합리적인 거죠. 맞을 짓 했으면 맞아야지. 근데 이제 뭐 옛날에는 여자를 때리는 건 병신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막 퍼져나가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 모양이 꼴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조국 사퇴하세요 아니고 조국 힘내세요를 갖고 여자 여초수 카페에서 막 난리 났죠.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자들이 기분이 나쁘면 당장 나가세요. 난 맞는 소리 하는 거니까. 니들 기분 나쁜 거를 제가 고려해 줄 필요는 없고 저는 제가 지금 여자를 부지런히 까고 있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흥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고 대부분의 거의 소수의 여자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찍을 때 여자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느냐? 예, 여자들보다는 그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싸울 일 있으면 싸워요. 그다음에 어, 애들을 혼내서 훈육한다. 이런 게 과연 올바른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애들 혼날 짓 했으면 혼내야 됩니다. 애들이 잘못된 짓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말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되게 올바르지 않아요. 애들 때야말로 부모가 애들을 손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애들 때는 원래 애들이 자기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잣대가 없기 때문에 혼날 짓을 많이 합니다. 뭐 다른 사람 밥 먹고 있는데 상에 올라간다든지 거기 가서 막 다른 사람 밥 먹고 있는 지가 뺏어 먹는다든지 손가락으로 제가 당했던 일들입니다. 그런 거를 놔둬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너나 할 거 없이 혼내야죠. 지혜가 아니라 남의 애라도 생판 처음 보는 애라 하더라도 그런 거는 혼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쪽 부모가 기분 나빠하면 그쪽 부모랑 싸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올바른 거죠. 그러니까 애들 혼낼 때는 혼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자기가 싸워야 할 상황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자기가 올바른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그런 말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 삶에 되게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말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기에 적절한 시간은 없다.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하기에 나쁜 시간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본인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면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이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좋은 타이밍은 없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일은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언제 하나 항상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아예 꿈도 꾸지 말아요. 싸움한다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이랑 싸운다는 거는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갖다 박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절대 원칙은 싸움할 때 자기가 올바른가. 올바르다고 생각되면 두 번 다시 고개 돌릴 필요 없이 그냥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칙. 싸움을 할 때는 최소한 상대방의 논리에 기반을 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최소한의 논리도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력이 필요한 순간이 와요. 남자들의 싸움은 여자들의 싸움보다 훨씬 짧게 가고 훨씬 격렬하고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여자들의 싸움은 무슨 지들끼리 삐져갖고 막 말 안 하고 뭐 뒤에서 음해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잡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 싸움은 그냥 뭐 필요 없다 새끼야 나와라 이래갖고 두드려 패죠. 물론 거기서도 자기가 올바른데 자기가 힘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두드려 맞는 거죠. 두드려 맞으면 집에 와갖고 자기의 올바름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훈련하고 단련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해야죠. 그래서 싸움을 할 때는 계속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승리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꼴이 나는 거고 올바른 사람이 자기가 승리하는 방식을 계속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 되게 올바라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올바른 사람, 올바른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의 의식 수준 전반이 상승하면 올바른 사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고자질을 한다. 그런 표현으로 올바르지 못함을 감싸주는 경우가 있어요. 코댄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고자질을 하는데 자기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해놓고 자기의 얼마간의 불편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좋은 행동을 고자질한다. 이건 대단히 잘못됐지만 자기가 올바라요. 올바른데 올바름을 실행시키기에 힘이 모자라. 그래서 더 강한 힘을 빌려 쓰는 거는 올바른 겁니다. 그런 식이면 전부 다 뭔가 요청하는 것들은 더 고자질 형식이다. 옆에 있는 친구가 잘못했어요. 두드려 팼다, 사람을. 근데 이거는 고자질하는 걸 말하지 못하다 싶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걔는 이 학교 폭력을 더 방조하고 조장하게 되는 거죠.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폭력이 일어났고 명백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져 있는데도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될까 봐 그걸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거를 뉴스에 알리면 그게 고자질입니까? 그거 아니죠. 자기가 올바로 된 일에 대해서 바깥에 공표하는 것, 힘이 모자란다, 도와달라, 국제사회에 우리가 일방적인 침략을 당하고 있다, 도와달라. 이게 고자질입니까? 아니죠. 치과의 일을 반복해 볼게요. 반성해 볼게요. 치과 의사들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다른 치과 의사의 허물을 덮어주라. 이런 교육을 배우고 자라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치과 의사들이 자꾸 저지레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노출시키고 진료를 객관화시키고 주변에다 자기를 공표하고
자기가 했던 진료, 자기가 했던 치료에 대한 진단, 치료에 대한 어떤 확신감을 계속적으로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제가 환자한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고의가 없었다고 해서 벌을 받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거면 뭐 다 의사하지. 옆 사람이 뭐, 어? 자기가 올바른 의지를 갖고 사람의 배를 쨌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옛날에 생겼으니까 법으로 제한해 둔 거잖아요. 이건 의사만 할 수 있게. 근데 그 의사라는 양반이 자격증 하나가 있다고 해서 자기의 지식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나태해지고 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치과 의사들은 다른 치과 의사들의 보안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치과가 욕을 먹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치과 의사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는 회개한 말 때문에. 뭐, 대학 교수님이 책을 썼어요. 그 모든 치료에는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남의 치료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합니다. 물론 남의 치료를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지만,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치과가 잘못했네. 신경치료를 이렇게 허당을 해놨으면 그 치과가 잘못했네.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그쪽 치과 보호해 주려고 없는 핑계 있는 핑계 만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름다운 짓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거기다 책에다가 올려놨어요. 그 치과 의사들끼리 스스로 다른 의사를 검시할 수 있는 그런 자정자경이 없으니까 치과 내부에서 골마 썩어지는 거잖아요. 환자들이 그걸 모를까? 당장은 모를 수 있죠. 한두 번은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치과 의사들 인식 전반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빈틈을 노려가지고 뭐 양심 치과 계산하면서 난 양심 있어 뭐 오지간히 착한 척 하는 그런 사람들 나오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말씀드리는데 양심 치과 의사는 그렇게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양심 자기가 양심 있다고 스스로 양심 광고하는 사람 중에 양심 있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가 깨끗하다 하는 조국은 맨날 첫날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 다 하고 앉았죠. 자, 이런 것들도 싸움의 일환입니다. 제가 다른 치과 의사의 진료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얘기해야 되고. 근데 좀 그쪽 치과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 실제로 전화도 받아봤습니다. 당신이 내 치과 치료에 대해 손을 냈다며. 뭐 환자한테 뭐라 했다며. 왜 그랬어? 당신이 잘못했어 그랬지. 그 올바른 치료가. 네가 하면 잘할 것 같나? 내가 하면 최소한 이거보단 잘할 것 같다. 최소한 이렇게 성의 없이 뭔가를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저를 고소한다고 하니까, 고소하십시오. 나 사진이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다 했다. 이게 똑바로 찌는 치료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말이 없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자, 그렇지만 다른 치과 의사들과의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하는 건 대단히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대단히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래도 싸워야 됩니다. 요번에 이제 궁금한 얘기와였던가요? 세상 이런 일이었던가요? 뭐 어디서 나왔죠? 특정 치과에서 한 여자 치과 의사가 미친 짓을 해놨더라고. 환자들한테 막 완전히 진짜 엉망진창으로 해놨더라고요. 그쪽 치과 선생님께서 나는 이거를 제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워 하셨어요. 그 자기는 그게 고자질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제보를 하셨습니다. 제 입장은 어떠냐? 잘한 일이에요. 그거는 명백하게. 그 치과 의사들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치과 의사들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그런 거를 오히려 바깥으로 공표를 하고 우리 치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장 치과 의사들이 돌을 맞을지는 모르지만 뒤를 보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되게 올바른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 뭐라 해도 올바른 행동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그러한 진료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 빼고는 다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진료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환자를 그냥 엄청난 일을 해놨더만.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절대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발벗고 나서갖고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그렇게 해야 환자들이, 그래도 치과의사들이 썩은 부류가 아니다라는 진심을 믿어주지. 그래, 우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고 지시하는 거, 그런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우리 치과의사들이. 이딴 마인드니까 그런 치료를 올바로 못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표할 수 없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무슨, 그렇습니다. 한의학의 문제도 그런 거죠. 자기들만의 숭구리당당 숭당동이 너무 있어요. 뭐 옛날에 이런 것까지 봤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치근막이 없어갖고 임플란트가 자연치랑 사는데 무슨 건치환이라는 거, 이름도 되게 쉽게 지었죠. 건치환이라는 걸 먹으면 임플란트 주위에 치근막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사기꾼 아니야. 임플란트는 쇠고 거기 주변에 세포가 어떻게 배양이 돼서 연결 구조를 형성을 해. 임플란트는 타이타늄이랑 뼈랑 산소를 매개로 해가지고 결합을 하는 거고, 그거는 없는 인대가 생긴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는, 얘기가 좀 샜는데,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올바른 상황에서 논리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는 주로 화장실에서 말을 연습을 하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저랑 의견 다툼이 생기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나? 내가 잘못이 있나? 서로 양보해줄 만한 부분이 있나? 생각해보고 서로 잘못된 게 있고 양보해줄 만한 부분이 있으면 웬만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나의 잘못은 이거고 너의 잘못은 이거. 우리는 서로 잘못을 한 게 있다. 서로 고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넌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 그런데 이제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혼자 화장실에서 자기가 해야 될 멘트를 계속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용기고 지략이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왜냐면 자기가 맞긴 맞는데 순간적으로 말싸움이 나오면 상대방이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다음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순간 자기가 헷갈려요. 애매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싸움을 일단 중단해야 됩니다. 없는 말을 계속 지어내면 안 되고, 거기서 싸움을 계속 중단하고, 잠깐 네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생각을 해볼게라고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면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그래 내 말이 맞는데 네가 반박을 해봐라. 아 잠깐만 있어봐. 반박을 할 논리를 생각을 해볼게. 했는데 자기가 논리가 암만 생각해도 안 맞아. 그럼 상대방이 이긴 겁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거예요.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고. 근데 자기가 맞아. 자기가 맞는데 그 사람의 논리가 일단 탄탄해 보여서 자기가 일시적으로 헷갈리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수긍을 하게 되면 싸움에서 진 거고, 지고 난 다음에 집에 서 생각해보면 아씨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닌데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갖고 또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싸우다가 자기가 논리가 뭔가 막혔다, 자기가 맞다는 확신이 있는 논리가 막혀서 일단 스톱. 잠깐만 있어봐. 네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얼른 이해가 안 된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데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지금 표현을 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중간에 내가 그 논리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음을 정립을 하는 시간을 상대방이 못 기다려준다? 그럼 상대방은 그 논리에 대해서, 논리가 깨지는 거에서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논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 싸움은 독하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맞다 싶으면 독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온 상대방이 그냥 멈추지 않죠.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건데. 그 싸움을 하는데
귀찮고 힘들고 해갖고 후지부지하게 일어서가지고 말아버리면 자기가 생각했던 올바름이 그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그러죠. 올바른 싸움은 승리를 전제로 하고 그러한 싸움을 위해서 자기는 독해져야 돼요. 올바름을 그냥 수호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너무 귀중한 것이지만 그 자유가 완전히 망가지는 데까지는 한 세대가 채 걸리, 30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레건이 그런 얘기했던가요? 네, 그런 얘기했죠. 싸움을 할 때는 자기가 올바르다고 해서 저절로 이겨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올바르면 싸움을 하고 싸움에서 논리가 다 갖춰져도 상대방이 그 싸움에서 패배를 해서 자기가 직접적인 데미지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 행동이 상대방을 고칩니다. 자기 스스로 데미지를 받고 그 데미지 상대방이 어지간히 논리적이어서 내가 한 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수긍하고 촉촉촉촉 해주면 너무 고맙습니다만 그 사람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싸워서 처절하게 싸우고 처절하게 싸워서 이기고 이긴 상태에서 자기가 기다려야 됩니다. 이긴 상태에서 상대방이 데미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상대방이 바뀌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올바름이라 하는 건 대단히 어렵고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려면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돌아보죠. 자기가 그러니까 대전제는 그 처절한 싸움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올바르다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싸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올발라야 되고 그다음에 싸움을 할 때는 논리적이어야 되며 중간에 필요하면 잠깐 싸움을 휴식을 하거나 자기가 생각을 갖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싸움은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시다. 오늘도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하고 계시면서 저도 싸움을 하고요. 저도 환자랑 싸움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치과의사랑 싸움을 합니다. 저 스스로와도 싸움을 합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가? 아닌가? 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마십시오. 자기가 올바름을 끝까지 밀고